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말을 꺼냈다가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경험이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계약서 한 줄을 읽었어요. 딱 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 때문에 회의실에서 쫓겨났어요. 웃음거리가 됐고 내보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과연 그 계약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리로 둘러싸인 그 공간은 바깥에서 보면 항상 깔끔하고 정돈된 인상을 주는 곳이었어요. 테이블은 길고 반듯했으며 그 위에는 두꺼운 서류 묶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흰 종이 위로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고 임원들은 이미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떤 이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어떤 이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곧 시작될 참이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신입 직원 이준혁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채 석 달이 되지 않은 그는 그날도 단정하게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서류 묶음을 두 손으로 받쳐든 채 그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신입이 계약 서류를 가져오는 일은 그 회사에서는 그저 심부름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무언가가 눈에 걸렸어요. 서류를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지나친 페이지 한가운데 짧은 한 줄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문장이었어요. 법률 용어로 빼곡히 채워진 계약서 안에서 그 줄은 별로 눈에 띄지 않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준혁의 눈은 그 줄 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21번 고르고 3번. 손끝이 살짝 떨렸는지도 모릅니다. 그 떨림을 그는 애써 누르며 시선을 들었어요.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여전히 각자의 일에 바빠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옆 사람과 작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누군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있었어요. 준혁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낮고 조심스러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회의실 안에 퍼지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 안에서 가장 낮은 직급의 사람이 계약서를 앞에 두고 그 말을 꺼낸 것이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준혁 자신도 어쩌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어요. 그리고 말한 뒤에도 자리를 피하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 위에 그 줄을 다시 내려다봤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준혁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은 손은 그대로였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당당함도 쉽게 읽히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다만 시선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달라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팔짱을 풀었고 누군가는 앞에 놓인 서류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 신입 직원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준혁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선을 내리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테이블 위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서류 묶음의 흰 종이 위로 그 빛이 닿았고 준혁이 손가락을 멈췄던 그 줄 위에도 빛이 머물렀습니다. 아무도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길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초,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회의실 안에 누구에게도 그 순간은 짧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신입 직원이 꺼낸 한마디가 공기를 바꿔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침묵이 끝나는 방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었어요. 테이블 맨 끝에 앉아있던 임원이었는데 그는 피식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전염되듯 옆 사람에게 또 그 옆 사람에게로 번져나갔어요. 지금 뭐라는 거야?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웃음기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진지한 질문이 아니라 상황을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신입이 계약을 보내? 그 말에 또 웃음이 따라왔어요. 가벼운 웃음이었지만 그 가벼움 안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 사람의 말을 처음부터 진지하게 들을 생각이 없다는 태도였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준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웃음 속에서도 그는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상황을 수습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를 조금 더 꽉 쥔 채로요. 그 손의 힘이 그가 느끼는 것의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웃음이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가벼운 분위기가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준혁에게 향했습니다. 그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시 인식하는 순간이었어요. 웃었던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불편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웃음으로 넘기려 했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 생기는 그 특유의 불편함이요.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하는 표정이었어요. 준혁은 시선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음이 터지는 순간에도 웃음이 잦아드는 순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서 있었어요. 그것이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다른 선택을 떠올리지 못해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그 태도가 회의실 안의 공기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어요. 가벼웠던 것들이 가벼운 채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감각. 테이블 저쪽에서 누군가가 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 순간의 정적 속에서는
유독 선명하게 들렸어요. 준혁은 숨을 한번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을 준비했어요. 웃음을 들었고 시선을 받았고 그럼에도 그는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누구도 아직 그 서류를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그 줄을, 그가 손가락으로 짚었던 그 짧은 한 줄을 아무도 다시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였어요. 창밖의 빛은 조금 더 기울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그림자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변화는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손 안에서 서류가 조금 구겨지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이었어요. 회의실 테이블과의 거리를 줄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는 꽤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신입 직원이 임원들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다가선다는 것은 그 회사 안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었으니까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손으로 짚었어요. 손가락 끝이 종이 위에 닿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러나 힘을 주지도 않은 채 그는 그 줄 위에 손을 올려두었어요. 이 부분입니다. 그 말과 함께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 손끝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전까지 웃음을 나누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준혁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실 발생 시 책임 귀속. 거기까지 읽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계속 읽으면서 동시에 설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문장 자체를 그들이 직접 보게 하려는 것처럼요.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가 서류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다시 말했어요. 이 구조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는 말은 법률 용어도 아니고 전문 용어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어려운 말로 포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가리키는 것이 더 직접적으로 전달됐어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임원 한 명이 안경 너머로 그 줄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서류 위에 그 부분을 여전히 짚은 채 그는 말을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처음 그 줄을 봤을 때부터 그 말들은 이미 머릿속에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것을 꺼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꺼내는 것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는 꺼냈습니다. 이미 한 번 꺼냈고 두 번째를 말하는 중이었으며 이제 세 번째가 필요한 순간이 오고 있었어요. 그 세 번째가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준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 그 줄은 짧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줄이 품고 있는 것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누군가가 헛기침을 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분위기를 어떻게든 흘려보내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그 자리의 긴장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어요. 준혁의 손은 여전히 그 줄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입술만 아주 조금 움직이면서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회장 쪽을 봤어요. 회장은 아직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팔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그는 준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시선이란 사실 가장 읽기 어려운 시선이기도 하지요. 준혁은 그 시선을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조금씩 마치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듯이 그 변화는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웃음이 오가던 자리였는데 이제 그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회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아까까지 아무도 제대로 보지 않던 그 서류를 이제 그는 직접 손에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가 헛기침하는 소리도 옆 사람과 귓속말을 나누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설명해봐.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음 속에 분명한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아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듣겠다는 의사였습니다. 준혁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는 다시 서류 쪽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빠져나갈 수 있고 거기까지 말하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멈춤 동안 회의실 안의 표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눈썹이 아주 조금 내려앉는다거나 입술이 살짝 굳어진다거나 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변화는 빠르게 번졌습니다. 짜증이었어요. 불편함이었고 무시였습니다. 어떤 임원은 시선을 돌렸어요. 더 이상 그 서류를 보지 않으려는 것처럼 고개를 살짝 옆으로 틀었습니다. 어떤 임원은 펜을 내려놓았어요. 딱 하는 소리가 나면서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 순간에는 꽤 크게 울렸어요. 준혁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 표정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어요. 말을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길게 끌지 말라는 이 자리의 분위기가 보내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가려 했어요. 그 구조라면 회사 측에 됐어. 누군가가 끊었습니다. 테이블 중간쯤에 앉아있던 임원이었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준혁의 문장을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 준혁은 입을 다물었어요. 말이 끝나지 않은 채로요. 회의실 안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정적과는 다른 종류였어요. 아까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침묵이었다면 지금은 무언가를 닫아버린 침묵이었습니다. 한 임원이 팔짱을 꼈어요. 다른 임원은 서류에서 시선을 완전히 걷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들고 있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서류는 다시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이번에는 덮인 채로였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더 할 말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해야 할 말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을 꺼낼 공간이 이미 닫혀버리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의 온도가 낮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테이블 위를 비추던 빛이 사라지면서 방 안이 한층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조명을 더 켜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준혁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 올려뒀던 손을 천천히 걷었어요. 종이 위에 손의 온기가 아주 잠깐 남아있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지금 계약 중단하자는 거야?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끄트머리 쪽에 앉아있던 임원이 의자를 밀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회의실 안의 무게중심이 조금 이동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준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팀장 쪽을 향해 말했어요. 이 친구 내보내세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언성을 높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흥분한 사람의 말은 때로 가볍게 흘릴 수 있지만 저렇게 조용하고 단호한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팀장이 준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그냥 시선만 문 쪽으로 보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가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 말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이미 그것을 결정하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아직 들고 있던 서류가 있었어요. 처음에 가져왔던 것과 같은 묶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천천히요. 그리고 뒤를 돌았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회의실 문 쪽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몇몇 사람이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시선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준혁의 손이 문 손잡이에 닿았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문을 당겼어요. 문이 열렸다가 그가 나가고 다시 닫혔습니다. 딸까. 그 소리가 작게 났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직후 안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에 아주 짧은 틈 사이로요. 계속 진행해. 그 말은 준혁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나간 것을 확인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이 없었던 것처럼, 아니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어지는 회의였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어요. 문 바로 바깥이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가면 복도 끝으로 이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말했지만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두꺼운 유리문이 소리를 잘라냈으니까요. 준혁은 고개를 내렸습니다. 신발 끝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반듯하게 닦여 있는 구두였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에 한번 닦았던 구두였어요. 그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뗐습니다. 복도 끝으로 발소리를 낮추며 걸어갔어요. 회의실 유리 너머로 빛이 다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이 닿는 곳에 준혁은 이미 없었습니다.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준혁이 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서류 묶음은 그대로 테이블 위에 있었고 임원들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누군가가 물을 한 모금 마셨고 누군가는 넥타이를 가볍게 고쳐 맸어요. 회의는 끊어졌던 부분에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회장이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읽지 않았어요. 후듯이 넘겼습니다. 중간쯤에서 한번 멈췄다가 그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그 멈춤이 어느 줄에서였는지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멈춤 자체를 눈치챈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펜이 움직였습니다. 회장의 손이 서류 아래쪽의 서명란으로 내려갔어요.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회의실 안에 누군가가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어쩌면 소리조차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명이 완성됐어요. 도장이 뒤따랐습니다. 팀장이 준비해둔 법인 도장이었어요.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인형이 흰 종이 위에 찍혔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계약은 그렇게 성립됐습니다. 누구도 다시 그 줄을 보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손으로 짚었던 그 짧은 한 줄을 서명이 끝난 뒤 다시 찾아 읽은 사람은 없었어요. 서류는 묶음째로 정리됐고 파일 커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표지가 덮였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을 것처럼요. 회의실 안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오래 끌었던 계약이 마무리됐다는 안도감이었어요. 몇 주 어쩌면 몇 달을 준비해온 일이었습니다. 투자사 측과의 조율, 조건 협의, 수차례의 수정 작업.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서명 한 번으로 마무리된 것이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박수를 쳤습니다. 2번이었어요. 짧고 가벼운 박수였지만 그것이 신호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손을 맞췄고 회의실 안에 잠시 온기가 돌았어요. 수고했어요. 잘 됐네요.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서로를 향한 말이었는지 상황을 향한 말이었는지는 불분명했지만 어쨌든 그 말들은 가볍고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무거웠던 공기가 그 짧은 말들 몇 마디로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안도감이 퍼지는 그 공간에 그의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가 들어왔다가 나간 그 짧은 시간 동안 회의실 안에 무언가가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약은 완성됐고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파일이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놓였어요. 표지에는 계약 일자와 상대방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깔끔한 글씨였어요. 그 아래에 그날 찍힌 도장의 붉은 자국이 종이를 통해 희미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그 파일을 들어 서랍 위에 올려놓았어요.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할 일이 끝났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조금 더 기울어 있었습니다. 빌딩들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으로 들어오는 빛도 색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에 하얗고 선명한 빛이 아니라 저녁 쪽으로 기울어가는 노르스름한 빛이었어요. 그 빛 안에서 사람들은 가방을 챙기고 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누군가가 불을 껐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테이블 위에 파일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안에 아무도 다시 읽지 않은 줄이 있었어요. 붉은 도장 자국 아래 조용히 묻혀 있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뉴스 한 귀퉁이에 작게 언급되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업종의 수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거나 특정 지역의 투자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회사 안에서 그 뉴스를 눈여겨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늘 있는 일이야. 금방 회복되겠지. 그런 말들이 오갔어요. 회의실 안에서도 복도에서도 점심 자리에서도요. 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언제나 있는 일이었고 그것이 자신들의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계약은 충분히 검토된 것이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렇게들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시작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투자사 측 담당자와의 연락이 조금 뜸해졌어요. 원래라면 주 2회 정도 있던 연락이 1회로 줄었고 그 다음 주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팀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을 때 담당자는 바쁘다는 말과 함께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 짧음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나중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치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투자 구조와 연동된 지표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허용 범위 안에서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러나 그 움직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한 방향으로 계속 이동했어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보고서를 들고 팀장실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이상한데요? 팀장은 그 보고서를 받아 들었어요. 숫자들을 훑어보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훑었어요.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고서를 덮으면서 말했어요. 좀 더 지켜봐. 지켜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던 이상 신호가 2개가 되고 3개가 됐어요.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던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말로 꺼내는 사람은 없었지만 느끼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볍게 오가던 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점심자리에서도 계약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화제가 바뀌는 일이 잦아졌어요. 피하려는 것인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으려 했어요. 준혁은 자신의 자리에서 그 변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다니거나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고 퇴근 시간이 되면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소란스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그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수치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그가 회의실에서 손으로 짚었던 그 줄과 이어지고 있었어요. 선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요. 그것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줄을 읽던 순간부터요. 계약서가 다시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서명이 끝난 날처럼 가볍게 훑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계약서를 앞에 두고 법무팀 직원과 팀장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두 사람은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하나도 건너뛰지 않겠다는 듯이요. 형광등 빛이 흰 종이 위로 내려앉았어요. 천천히 읽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천천히요. 법률 용어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두 사람은 같은 속도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서 법무팀 직원이 짧게 메모를 남겼고 팀장은 그 메모를 기다렸어요. 그 외에는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간간히 발소리가 들렸지만 회의실 안은 두 사람의 숨소리만 있었어요. 그 줄이 다시 나왔습니다. 페이지 중간쯤이었어요. 짧고 단정한 문장이었습니다. 법률 용어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읽혀 넘어갈 수 있는 위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줄은 피해갈 수 없었어요. 손실 발생 시 법무팀 직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소리 없이 읽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쯤 됐을 때 그는 팀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그냥 시선만 보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문장들이 펼쳐졌어요. 앞줄이 끝나고 다음 줄이 이어지는 구조였는데 그것이 하나의 완결된 조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투자사가 손실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 그리고 그 손실의 책임이 회사 측으로 귀속되는 구조. 어느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된 조항이었어요. 모든 책임이 회사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었어요. 법무팀 직원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 줄 아래에 밑줄을 그었어요. 천천히 또렷하게요. 밑줄이 그어지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 하나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것 같았어요. 투자사는 이미 빠져나간 뒤였어요. 그것을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끊긴 날짜, 계약 조항이 발동되는 조건, 그것이 충족된 시점.
하나씩 대조하면서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순서를 확인했어요. 퍼즐처럼 맞아 들어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퍼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명확했어요. 처음부터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팀장은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오래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는 것도 아니고 서류를 내려다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허공의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멈추는 것을 법무팀 직원은 옆에서 느꼈어요. 법무팀 직원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확인해야 할 것들이 더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핵심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조항들이었어요. 읽을수록 그 구조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회의실 밖에서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오후의 소리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발소리였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멀어지고 나면 다시 회의실 안에 침묵이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의 커피는 이미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계약서의 해당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겼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 그 줄로 돌아왔습니다. 밑줄이 그어진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어요.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지금의 모든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같은 공간이었어요. 유리로 둘러싸인 그 방 긴 테이블, 천장에서 내려오는 형광등 빛. 몇 주 전 계약서에 서명했던 그날과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의자의 위치도 창밖으로 보이는 빌딩의 모습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그날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은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침묵이었어요.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법무팀 직원은 자신의 앞에 놓인 메모를 한번 훑어보다가 고개를 내렸습니다. 팀장은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있었어요. 그 잔이 이미 식어 있다는 것을 아마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회장의 시선이 서류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이동했어요.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읽은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테이블 위의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이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서류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류를 들고 들어오던 신입 직원.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테이블에 다가와 묶음을 내려놓던 모습. 그리고 손이 멈추던 순간. 그 멈춤이 얼마나 짧았는지, 그러나 얼마나 또렷했는지를 회장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 그 신입이 손가락으로 짚었던 줄이 지금 자신이 내려다보고 있는 바로 그 줄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채는데 지금 이 순간이 필요했어요. 몇 주가 지나고 수치들이 흔들리고 법무팀이 밑줄을 그어 보고서를 올리고 나서야 그날의 그 장면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투자사 측에서는 이미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그 신입은 이 구조 이상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법률 용어도 아니고 전문적인 분석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꺼내는 자리가 신입에게 얼마나 불편한 자리였는지를 회장은 지금에서야 제대로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이 맞았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회장은 한 손을 들어 눈가를 짚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에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빌딩들이 보였어요. 저녁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색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낮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길어진 그림자들이 건물 사이로 퍼져 있었고 그 그림자들이 조금씩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아주 잠깐 그는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말하던 그 신입의 얼굴로요. 표정이 없던 얼굴이었습니다. 두려움도 당당함도 쉽게 읽히지 않던 그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끝은 정확한 곳을 짚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자리에서 평소와 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오전 내내 서류 정리를 했고 점심은 혼자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날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내선 번호였습니다. 준혁은 수화기를 들었어요. 이준혁 씨 잠깐 올라와요. 짧은 말이었어요. 어디서 오는 전화인지는 번호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혁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를 정리했어요. 의자를 밀어넣고 모니터 화면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그 층은 평소에도 조용한 편이었지만 그날은 더 그랬습니다.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어요. 작은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준혁은 한 번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회장이 있었습니다. 책상 뒤가 아니라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는 밖에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준혁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봤어요. 들어오라는 손짓도 앉으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봤어요. 준혁은 문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벽시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났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음 안에 무언가가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이 단순한 물음인지 아니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지 준혁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어떤 부분이 이상하게 보였는지 길게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한 말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준혁은 짧게 말했습니다. 읽어봤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거두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준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는 이번에도 쉽게 읽히지 않았어요. 준혁도 말을 더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의 말은 없었어요. 창밖으로 저녁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빌딩들의 창문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씩 또 하나씩 불빛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회장은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 그 공간 안에서 무언가가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말로 꺼내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날 회의실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이 자리 위에 조용히 깔려 있었습니다. 읽어봤습니다. 그 말 하나가 모든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대단한 능력도 특별한 경험도 아니었어요. 그냥 읽었습니다. 다들 그냥 넘길 때 혼자 멈춰서 읽었어요. 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달랐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랐을 그 한 줄을 그는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쫓겨나면서도 웃음을 들으면서도요.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옳은 것 같은데 말하기가 두려웠던 그 순간이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